공손추 상 두 번째, 호연지기를 기릅시다. 대화체가 중심을 이루는 맹자에서 한편의 논문처럼 유장한 논리적 흐름이 돋보이는 글을 찾는다면 호연지기에 관한 내용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드넓은 기상인 호연지기, 성급히 조장하지 말라는 알묘 조장은 물론 상대의 말을 파악할 수 있다는 지연, 공자에 대한 극찬으로 백성이 있은 이래로 공자만한 인물이 없음을 줄여 말하는 생민이래 등 다양한 표현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먼저 흔들리지 않는 용기를 묻는 공손추 질문부터 시작됩니다. 만일 선생님께서 제나라 재상 같은 높은 지위에 올라 도를 행하시게 되면 이로 말미암아 패자가 되게 하거나 왕도를 실현시켜 나가시는데 크게 이상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책임이 막중한지라 이와 같은 상황에서 마음이 흔들리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다. 나는 40살이므로 자연스럽게 행할 뿐이지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이와 같다면 선생님의 용맹은 맹분보다 훨씬 뛰어나십니다. 맹분은 겁이 없어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면 선생님의 역량은 충분히 한 세상을 감당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혈기에 사로잡힌 마음을 잡는 것이라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니 고자 같은 사람은 나보다 앞서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이 동요되지 않았다. 국가의 중임을 맡아 흔들림 없이 대처해 나갈 수 있겠느냐는 공손추의 질문은 맹자가 소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켜 나갈 수 있느냐는 질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나이 40인지라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맹자의 답변에서 그 이의 당찬 기계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공손추는 겁없이 밀어붙이는 맹분이나 자기 의견을 고집스레 주장하는 고자와는 달리 자신은 부동심할 수 있다고 말하는 맹자의 정신적 경지에 대해 추가로 질문합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부동심에는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물론 있다. 먼저 북궁유가 용맹을 기르는 방법은 피부가 찔려도 움츠리지 않으며 눈동자가 찔려도 피하지 않아서 남에게 털끝만큼이라도 모욕을 당하면 마치 시장이나 조정에서 종아리를 맞는 것처럼 생각하여 반드시 되갚았다. 보통 사람에게도 모욕을 받지 않는 것처럼 또한 만승의 군주에게도 모욕을 받지 않으려 하였다. 만승의 군주를 찌르는 것 보기를 마치 보통 사람을 찔러 죽이는 것처럼 생각하여 무서워하거나 꺼리는 재우가 없어서 험담하는 소리가 이르면 반드시 보복하였다. 이는 크고 작건 반드시 이기려고만 하는 자객과 같은 사람이니 필승을 신념으로 삼아 마음을 움직이지 아니하는 자이다. 이와는 달리 맹시사가 용기를 기르는 방법은 그 자신이 말했듯이 전쟁에서 이기지 못할 것을 보면서도 마치 이길 것처럼 마음먹어야 한다. 적을 헤아린 뒤에 전진하며 승리를 생각한 뒤에 교전한다면 이것은 용기가 없어 상군의 적을 두려워하는 자이다. 나라고 해서 어찌 반드시 이길 수 있겠는가? 다만 용기 있게 두려움 없이 앞서 나갈 뿐이다 라고 했듯이 그는 전쟁터의 용사이니 두려움 없는 것을 주로 하여 마음을 동요시키지 않는 자이다. 두 사람의 용기를 증자와 자하의 학문에 비유하면 맹시사의 아무 계산 없이 자기만을 믿는 용기는 자기 몸에 돌이켜 진리를 올곧이 지켜나가는 증자와도 같다. 반면에 기어코 남을 이기고자 하는 북궁유의 맹목적 용기는 독실히 성인을 믿고 따르려는 자하와 비슷할 것이다. 두 사람의 용기에 대해서는 누가 더 나은지 모르겠으나 내면을 지키려는 맹시사의 지킴이 상대적으로 간략하고 기녀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북궁유와 맹시사가 마음이 동요되지 않은 것은 모두 혈기의 용기에서 나온 것이지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의리의 용맹이 아니다.
이전에 증자가 제자인 자양에게 했던 말이 있다. 자네는 용맹을 좋아하는가? 반드시 큰 용맹을 좋아해야 옳으니 내일 일찍이 공자에게 들은 큰 용맹이 있다. 스스로 돌이켜 올바르지 못하면 비록 보통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두렵게 할 수 없다. 그러나 스스로를 돌이켜 올바르다면 비록 10,000명이 있더라도 내가 가서 당당히 대적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맹시사의 용기는 북궁유보다는 낫지만 한 몸의 혈기를 지키는 것에 불과하다. 이는 증자처럼 스스로의 마음에 돌이켜 이치에 따라 올고름을 핵심적으로 지켜나가는 것만 못하다. 자신을 반성하여 이치를 쫓는 것이 증자가 마음이 동요되지 않았던 방법이다. 용기는 자신감에서 나오는데 맹자가 보기에 북궁유처럼 상처받지 않으려는 맹목적 저돌성도 있고 맹시사처럼 심지를 굳건히 다져가며 내면의 강인함을 유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것은 공자가 말했던 자반이 축, 즉 스스로를 돌이켜 올바르다면 비록 10,000명이 있더라도 내가 가서 당당히 대적할 수 있다는 올바름에서 나오는 진정한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치 묵묵히 자신을 되돌아보며 일상의 성실성을 더해갔던 증자가 그랬던 말입니다. 그러나 공손초는 아직도 맹자가 말한 진정한 용기에 대해 그다지 이해하고 있지 못한 듯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질문합니다. 맹자가 40에 마음이 동요되지 않은 것과 고자가 맹자보다 먼저 마음이 동요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자세히 듣기를 바랬던 것이지요. 감히 묻겠습니다. 선생님께서 마음을 동요하지 않은 것과 고자가 마음을 동요하지 않는 것과의 차이에 대해서 들을 수 있겠습니까? 고자는 이렇게 말했다. 상대의 말에 납득이 안 되는 것을 내 마음에서 애써 구하려 한다면 마음이 흔들림으로 그 말을 놓아두고 마음에서 이치를 구하지 말라. 마음에 편안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그 마음을 제어하는 데 힘을 다해야 하며 애써 기운의 도움을 구하지 말라. 즉 그는 쉽게 흔들리는 마음을 고수하고자 했던 것이다. 후자처럼 마음에 납득이 안 되면 애써 기에서 구하지 말라는 것은 근본에 힘쓰려는 것이니 그런대로 괜찮다. 그러나 말에서 이해되지 않을 때 마음에서 구하려 하지 말라는 것은 말도 이해하지 못하고 마음도 알지 못하는 것이니 확실히 잘못이다. 의지는 마음이 향하는 것으로 길을 이끄는 장수이고 몸에 가득 찬 기는 의지의 졸병이니 의지가 최고이고 기는 그 다음이다. 그러므로 그 의지를 잘 간직하는 한편 그 길을 해롭게 하지 말라고 한 것이다. 이미 의지가 최고이고 기가 그 다음이라고 하시니 의지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또한 그 의지를 잘 간직하고도 그 길을 해롭게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의지가 한결같으면 기를 움직이고 기가 한결같으면 의지를 움직이게 된다. 지금 어떤 사람이 뜻밖의 갑자기 넘어지고 일이 있어 다름박질하는 것은 기운이 그 안정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때 그 마음도 동요되어 편안할 수 없으니 이것이 기운이 전이라면 뜻이 동요된다는 증거이다. 그러므로 뜻을 반드시 간직하고 또한 기운도 마땅히 해롭게 하지 않아야 한다. 고자의 부동심은 마음에 동요를 주는 기운을 억지로 잠재우는 데 초점이 있었지만 육체를 지닌 인간인지라 기가 주는 영향을 무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맹자는 마음을 좌우하는 근원지로서 의지를 우선적으로 잘 간직하는 동시에 기를 안정시켜 길러가려는 노력이 자연스럽게 부동심을 유지하는 필요한 두 축이라 보았습니다.